이렇게 하고 있다가 던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거를 딱 눈치채고 있다가 간부가 이런 순간 휙 뛰어들어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상대 성공했습니다. 자기가 3루에서 태어났는데 3루타를 친 줄 안다. 타임아웃이 없는 시합의 재미를 알려드리죠. 최강 볼펜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가 전망이고요. 1타 볼펜은 야자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야구 입문자들을 위해서 야구의 기초를 처음부터 쫙 풀어가는 콘텐츠예요. 야자분들 좀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기가 중요하죠. 선수도 야구도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차근차근 따져다 보면 야구의 새로운 매력을 찾을 수 있고 그 야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야구를 더 매력적이게 볼 수 있다. 괜히 야구를 응원하는 내가 뿌듯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야구학개론 4강이에요. 자, 오늘 뭐 하느냐면 야구는 수학이다. 아, 벌써부터 채널 돌아가는 소리 들릴 것 같긴 한데 수학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좀 머리 아프고 빡빡하고 오늘 혹시 야구 기록 따지는 거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벌써 머리 아프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야구는 수학. 왜 얘기를 했냐면 제가 2019년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MBC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프로그램 이름이 베이스볼 사피엔스. 아,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베이스볼 사피엔스. 야구인데 막 뭐 생각하는 인류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 출연진이 누구누구였냐면 어마어마한 분들이 같이 했어요. 물론 저도 약간 저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때 요즘은 유튜브에서 엄청 잘 나가시는 김범준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님 나와서 야구의 물리학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당시 홍대 수학교육과 교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이셨던 박경미 국회의원. 이분 수학 얘기를 하셨겠죠. 박경미 국회의원. 좀 이따가 이거 찍고 나서 청와대 대변인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뇌생남으로 유명한 페퍼톤즈의 이장원 씨. 이장원.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야구 개막 특집 프로그램을 찍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수학, 물리인가? 여기 제어 계측인가? 물리,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게다가 카이스트. 아,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정민철 해설위원과 박지영 아나운서까지 같이 나와서 베이스볼, 이제 야구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때 박경미 교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 야구랑 수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야구에 담겨 있는 오묘한 수학의 원리 얘기하시면서 베이브 루스랑 행크 아런. 자, 오래된 야구 팬들은 아실 텐데요. 베이브 루스는 1900년대 초반 메이저리그 최초의 가장 인기가 많았던 최초라고 하기보지만 역대 최다 홈런을 기록을 갖고 있던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 밤비노의 저주라고 해서 보스턴에서 양키스 트레이드 됐다가 보스턴 이후에 86년 동안 우승 못하는 그 주인공. 그리고 행크 아론은 베이브 루스가 갖고 있던 개인 통산 홈런 기록을 처음으로 깨트린 70년대 후반에. 베이브 루스의 통산 홈런 숫자가 714고요. 행크 아론의 이 기록을 넘어섰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715 홈런을 때리면서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넘어섰어요. 근데 박경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714와 715에 정말 어마어마한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 도대체 뭘까? 714랑 715가. 그랬더니 714, 715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소인수 분해 뭔지 알아요? 소수 말고 0. 얼마 말고 소수라고 부르는 소수로 분해를 해보니까 714는 2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17이고 715는 5 곱하기 11 곱하기 13이더라. 이게 뭐가 다르냐? 뭐가 특별하냐? 특별하대요. 2, 3, 7, 17 더한 거랑 5, 11, 13을 더한 거랑 숫자가 똑같아. 29, 10, 17이니까 29. 요거도 16 더하기 13 하니까 29. 우와! 연속하는 두 수의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소인수의 합이 같더라.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래서요 라고 물어봤는데 김범준 교수님과 이장원 씨가 우와 신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신기할까? 그랬더니 김범준 교수님 보고 있다가 연속하는 두 수의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합이 같은 것뿐만 아니라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걸요? 그랬더니 또 이장원 씨가 우와 신기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구는 이렇게 덕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베이스볼 사피엔스 검색하면 MBC에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야구는 수학이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소인수의 합이 같더라라는 루스 아론 쌍이라고 불러요. 수학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따져보면 이렇게 연속하는 두 수 중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의 합이 같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게 유명해져서 야구란 숫자 안에 이렇게 수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야구의 기초. 야구를 왜 수학이라고 했냐면 야구의 모든 구성 원리는 3, 3은 9로 해결된다. 자, 루스 아론쌍은 어렵지만 3, 3은 9는 좀 쉽죠. 요거까지는 할 수 있죠. 야구는 3, 3은 9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오늘은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야구의 기초, 야구의 기본 구성 요소.
3, 3은 9. 요건 다 끝난다. 3, 3은 9. 요거만 알면 돼요. 자, 스트라이크 몇 개면 아웃이죠? 3개. 정답. 아웃 3개가 모이면 한 이닝이 끝나요. 그래서 3 곱하기 3씩 쭉쭉쭉 내려가서 결국은 9이닝까지 치르는 경기가 야구다. 스트라이크 3개면서 아웃, 그리고 아웃 3개가 모이면 1이닝, 그리고 1이닝이 9개가 모였을 때 9이닝으로 한 경기가 끝난다는 거. 그래서 이 9이닝 동안 27개의 아웃 카운트를 가지고 벌이는 싸움이 야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기초 27개의 아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야구장 가면 이 27개의 아웃과 관련해서 승부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표가 2개가 있어요. 야구에서 하나는 라인업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하나는 라인 스코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 2개가 좀 달라요. 라인업은 우리 많이들 아시겠지만, 야자라들은 다 아시겠지만, 선발 선수 출전 명단. 1번 타자 누구, 2번 타자 누구, 3번 타자 누구, 4번 타자 누구, 1번부터 9번까지 딱 해서 수비 포지션까지 앞에 적혀 있는 이걸 라인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기 전에 우리가 원래 라인업 교환 시간은 경기 시작 1시간 전 6시 반 경기 시작하죠. KBO 리그는 5시 반에 양 팀의 대개 타격 코치들이 나와서, 혹은 뭐 다른 코치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타격 코치들이 나와서 표를 심판 사이에 두고 딱 나눠 가져요. 우리 팀 선발 라인업은 이겁니다. 저쪽 팀 선발 라인업은 이겁니다. 그래서 딱 보고 선발 라인업이 결정이 돼. 그럼 1번 타자 누구, 2번 타자 누구. 그러면 언저리에 그거보다 좀 빠르기도 하고, 이제 기자들한테도 알려지고, 막 트위터에 올리고, 막 팬들은 기다리죠. 오늘 선발 망했네. 오늘 라인업 망했어. 오늘 얘도 못 나고 얘도 못 나와? 이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일단 경기 전부터 기분이 나빠져. 그래서 라인업만 보면 경기의 흐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선수가, 만약에 최근에 이정우 선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가 6번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상위 타선에 있는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출전 선수를 표시하는 게 라인업. 그리고 라인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 스코어는 전광판에 보면 팀 이름 써 있고, 홈팀, 원정팀, 홈팀, 초공격, 말공격, 그리고 1, 2, 3, 4, 5, 6, 7, 8, 9 점수가 표시되는, 이 중에 누가 점수를 많이 내냐 가지고 이제 합계로 승부가 나겠죠. 근데 우리는 9 다음에 11까지 있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야구는 정규 시즌 때 12회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12회 너무 길다 해서 1이닝 줄여서 11회까지만 해요. 선수들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부상 위험 생기니까 너무 많이 던지면. 메이저리그는 무승부가 없는 경기. 메이저리그는 끝까지 합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요. 10, 11, 12, 13, 14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라인 스코어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야구 초보자들, 입문자들이 꼭 알면 좋은 거. 자, 1회부터 9회까지 쭉 표시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RHE라고 써 있는 표시가 있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뭐 스트라이크 볼 표시도 BSO도 있긴 한데, RHE. R은 우리가 첫째 시간에 봤듯이 야구는 포인트로 점수 나지 않고 사람이 뛰어들어야 되니까 야구는 점수가 런이에요. R은 런의 약자. 그러니까 몇 대 몇, 3대 2, 4대 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R의 표시가 되는 거고, H는 뭘까요? 히트. 안타를 H로 합니다. 안타 숫자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E는 실책. 여기에 이제 B가 표시되게 되는데, 이거는 볼넷의 숫자. 안타랑 볼넷을 합하면 출루의 숫자가 될 거고, 요렇게 요것만 보면 지금 경기 상황에서 안타를 엄청나게 많이 쳤는데 점수를 잘 못 냈네, 야구 제대로 못했구나, 혹은 상대가 수비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타가 별로 없는데 점수가 많이 났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실책은 얻은 사람이 아니라 저지른 쪽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타가 적은데 여기는 점수가 많고 여기에 실책이 한 3개쯤 적혀 있어. 그러면 이 팀이 수비가 망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기초 표시. 이렇게 RHE라는 게 표시됩니다. 이게 야구의 기본적인 요소. 자, 라인업. 아까 라인업에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라고 그랬죠? 9명이 경기를 펼치는 거고 9회까지 경기를 치러요. 3, 3은 9회 종목. 9.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이름은 야구의 인문학 9.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야구는 9의 종목이다. 공의 종목이기도 하면서, 공도 영어로 한자로 9잖아. 공의 종목이기도 하고 숫자 9의 종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거기다 제가 한마디 더 보탠 건, 야구는 에이스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9번 타자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서 결과를 냈을 때 훨씬 더 승리에 가까워지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그 책에 담았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 앞에 빙빙 돌아왔는데, 오늘의 키는 이것저것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3은 9, 요 아웃 카운트를 27개를 가지고 싸우는 경기라고 야구는 얘기했잖아요. 야구에서 얼마나 안 당하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오늘은 아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언제 아웃 당하는지, 왜 아웃인지, 도대체 이거는 아웃이 아니고 이건 왜 아웃인지, 이런 걸 따져야 되기 시작하면 한참 복잡한데, 이거를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구는 27, 9구단만 할 줄 알면 야구 볼 수 있어요. 물론 나누기도 할 줄 알면 타율도 계산하고 하긴 하는데, 자, 3, 3은 9. 자, 아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던 H2의 명대사 마지막 3아웃을 잡기 전에는 야구는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명대사가 있고 타임아웃이 없는 시합에 재미를 알려드리죠 라는 명대사도 있어요. 둘 다 모두 야구는 시간 제한 경기가 아니라 마지막 아웃가 잡혀야 27개의 아웃 카운트가 잡혀야 경기가 끝난다. 자, 물론 이기는 팀은 27개 다 당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기가 27개 아웃 다 썼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으면 9회 말 안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24개만 아웃 당하고도 이길 수 있다. 홈팀이 점수를 내면 굳이 마지막 이닝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아웃이 뭐냐? 아웃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삼진, 뜬공 아웃, 태그 아웃, 포스 아웃. 일단 이 4가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삼진은 타자가 스트라이크 3개를 모두 당해서 1루에 갈 권리를 얻지 못하는 게 삼진. 이것은 스트라이크 볼 아웃 할 때 좀 배웠던 거고. 뜬공 아웃은 타자가 쳤는데 그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야수가 수비수가 글러브로 잡아요. 그러면 뜬공 아웃이야. 요걸 잡는 순간 아웃이야. 야구의 모든 인플레이 상황은 타자가 때린 공이 바닥에 닿아야 인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바닥에 닿기 전에 수비가 잡으면 타자가 주자도 움직일 수 없어. 일단 거기서 아웃이 선언이 돼요. 그래서 뜬공 아웃. 삼진과 뜬공 아웃이 가장 중요한 아웃의 기본 요소. 그리고 나머지 보면 막 그래도 아웃 되게 많잖아. 이렇게 아웃되고 막 잡아서 1루에 던져서 아웃되고 2루에 던져서 막 찍어서 아웃되고 그 나머지 아웃들은 모두 태그 아웃과 포스 아웃으로 구분이 돼요. 물론 여기에 무슨 수비 방해, 타격 방해 약간 복잡한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아웃의 4 요소는 삼진, 뜬공 아웃, 태그 아웃, 포스 아웃 4가지다. 그리고 야구는 항상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쳐서 땅에 닿는 순간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땅에 안 닿는데 막 움직이고 그러면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뛰어가면 안 돼요? 다들 움직이는데 뛰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다 움직이잖아. 근데 저게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잡힐 것 같으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구는 삼진과 뜬공 아웃이 기본이니까. 나머지 모든 인플레이 상황에선 요것과 요것으로 아웃이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함부로 뛰면 안 된다. 자, 이 4가지 아웃인데 이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야구 봤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삼진과 뜬공 아웃은 알겠어요. 자, 뜬공 아웃에서 만약에 퀴즈 공이 떴는데 이루수 혹은 내야수랑 외야수랑 서로 제가 잡을게요 했는데 내야수가 딱 잡았는데 공이 떨어졌어. 맞고 못 잡았어. 근데 이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뒤에서 오는 선수가 잡았어. 아웃일까 아닐까? 땅에 안 닿았죠. 아웃이에요.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는 펜스 넘어가는 공을 외야수가 쫓아가서 잡았는데 이렇게 건졌어. 근데 잡지는 못했어. 딱 건져서 떠올랐어. 그걸 뒤떨어지는 외야수가 잡아서 아웃이 됐어요. 어쨌건 땅에 안 닿으면 거기서 헷갈리는 게 있네. 땅이 아니라 펜스에 맞았어. 홈런 펜스. 홈런 펜스에 딱 맞고 나오는 걸 잡았어. 땅에는 안 닿았잖아요. 근데 펜스도 땅이라고 쳐요. 펜스도 땅입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공을 잡았는데 비디오 판독했을 때 펜스를 맞고 들어간 게 보이면 그것은 아웃이 아니라 인플레이 상황. 한번 맞은 거예요. 요거를 알면 됩니다. 선수의 몸은 땅이 아니야. 근데 땅과 연결돼 펜스는 땅이야. 그럼 맞으면 뜬공 아웃이 안 됩니다.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삼진과 뜬공 아웃은 알기 쉬워요. 그냥 어차피 그건 아웃이니까. 태그와 포스 아웃을 구분해야 되는데 태그는 공을 가지고 선수를 찍는 동작을 태그고 포스 아웃은 많이 봤겠지만 야수가 공을 잡아서 베이스에 있는 다른 수비수에게 던져서 그 선수가 공을 잡고 베이스를 밟으면 아웃이 돼요. 그게 포스 아웃이라고 불러요. 태그 아웃과 포스 아웃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혹시 야잘할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소개할게요. 베이스의 점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루 의무라는 규칙이 있어요. 자, 시작할 때 야구는 수학이라고 그랬는데 점점 야구는 철학처럼 가고 있습니다. 베이스에 점유 나오고 진루 의무가 나와요. 베이스의 점유란 뭐냐면 야구는 얼핏 보면 공 세게 던지고 때리고 막 뛰고 하는 종목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야구의 기초 원리는 야구장에 있는 1루, 2루, 3루 홈베이스 이 베이스를 점유하는 종목이에요. 일종의 조금 다른 의미지만 땅 따먹기 같은 거야. 여기를 점유를 하고 여기를 점유를 하고 여기를 점유한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홈을 밟아야 점수가 이루어져요. 이걸 베이스의 점유라고 그래. 안타를 친다는 건 타자가 공을 쳐서 땅에 닿아야 뛸 수 있는 거잖아요. 땅에 닿고 나서 어쨌건 수비수가 잡아서 여기 던질 때까지 타자가 1루에 도달해서 먼저 밟으면 내가 먼저 베이스를 점유한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웃이 안 되는 거야. 베이스를 두고 수비와 공격, 주자, 타자가 점유를 누가 먼저 도착해서 그 땅을 빼앗느냐, 그 베이스를 빼앗느냐가 야구의 기초기 때문에 기본 요소기 때문에 각 베이스에 대한 점유를 두고 벌이는 게 야구의 일종의 싸움의 기초 그런 거니까. 자, 타자는 일단 치면 막 뛰죠. 뜬공으로 잡히면 어차피 아웃인데 왜 그럴까? 혹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아, 미리 떨어질 거라고 하고 있는데 또 진짜 떨어지는데 못 가 있으면 혼나겠죠. 감독한테 혼나는 건 둘째예요. 일단 터집니다, 아주 그냥. DM 폭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는 무조건 뛰어도 돼. 무조건 뛰어야 돼. 가다가 다치기 전에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주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주자는 혹은 여기도 주자가 있을 수 있잖아. 타자가 딱 쳤는데 공이 떴어. 그냥 잡히면 아웃이잖아요. 야구에서 그냥 잡히면 못 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 혹시 잡힐지도 모르니까 뛰면 안 돼요. 야구의 규칙이에요. 땅에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다. 물론 모험을 걸 수는 있지. 내가 보기엔 수비가 실수할 것 같아. 그럼 막 뛰는 거야. 실수 안 하면 인스타 터집니다. DM 폭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자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저게 땅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보는 거야. 너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만약에 떨어뜨렸어. 막 잡기가 애매해서 땅에 닿았어. 그럼 막 뛰어서 한 베이스 더 가야 되니까 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게 베이스의 점유와 야구는 공이 땅에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다는 규칙. 요 두 가지가 점유됐을 때 이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태그아웃과 포스아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 잡히면 아웃이고 그냥 안 잡힐 것 같으니까 뛰는 거면 이해가 됐잖아. 진루 의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야구는 땅 따먹기잖아요. 홈에 들어오고 싶은데 1루, 2루, 3루를 반드시 밟고 와야 되잖아. 급하니까 2루부터 갔다 돌아오면 안 되잖아. 옛날에 1루, 2루 갔다가 공이 잡힌 것 같아. 그래서 급하니까 1루 밟고 2루 밟고 3루 가다 돌아와야 되는데 2루를 안 밟고 그냥 놀러갔어. 그러면 규칙 위반이겠죠. 베이스의 점유가 중요하니까 점유했으면 다시 찍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왔어. 이거를 채태인 선수가 하는 바람에 새로운 신학로 개척이라고 체럼버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는 항상 순서대로 밟아야 된다. 거기서 진루 의무라는 게 생기는데 주자가 여기에 있어요. 1루에. 그래서 타자가 치면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맞아. 땅에 맞는 순간 인플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루 주자는 타자 주자에게, 뒤에 있는 주자에게, 앞에 있는 주자는 뒤에 있는 주자에게 반드시 베이스를 줘야 돼. 타자가 갈 수 있도록 1루 주자가 진루 의무가 있어요. 돌아갈 데가 없는, 뒤에 누군가가 와야 되는 상황이면 이 주자는 무조건 다음 베이스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진루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뒤돌아갈 데가 없으면 포스아웃, 돌아갈 데가 있으면 태그아웃을 해야 되는 게 야구의 규칙이에요.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어쨌건 열쇠는 하나, 내가 돌아갈 집이 있으면 태그를 당해야 돼. 중간에 왔다 갔다 피할 수 있어요. 돌아갈 데가 없으면 갈 데 없으니까 어차피 그냥 여기 못 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태그 안 하고 수비수가 잡아서 베이스만 찍어도 아웃이다. 요게 야구의 규칙. 중요한 건, 자, 모든 주자는 뒤에가 막혀 있으면 진루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진루 의무가 있는 주자는 포스아웃으로 아웃시킬 수 있다. 타자는 일단 공 쳤어요. 그럼 무조건 뛰어야 돼. 물론 뜬공 잡히면 뭐 가건 말건 그냥 아웃이지. 하지만 땅에 맞는 순간 무조건 홈베이스를 다음 타자에게 비워두고 1루를 향해서 가야 하는 진루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그 안 해도 되고 포스아웃을 시키면 돼요. 물론 포스가 안 되면 태그해도 아웃은 아웃이야. 근데 포스아웃을 해도 된다. 이게 야구의 의무. 자, 그러면 주자 1루에는 없어. 2루에만 있어. 그리고 타자가 쳤어요. 근데 타자가 쳤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뛰어야 될까 아니면 뛰지 않아도 될까? 1루가 비어 있잖아.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1루는 얘가 가면 되고 얘가 굳이 여기서 밀려서 3루로 갈 이유가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상황에 따라서 안 뛰어도 된다. 진루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요게 포스아웃과 태그아웃의 기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진루 의무가 생기는 가장 큰 차이는 야구는 윷놀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윷놀이는 여기 엎고 가면 되잖아. 여기 쌓아뒀다가 만약에 느린 주자 있으면 한 2명쯤 쌓아놓다가 홈런 치면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되잖아. 근데 야구는 윷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진루 의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이 진루 의무 발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데, 진루 의무가 생기는 상황도 있지만 꼭 진루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회를 노려서 진루를 노릴 수 있어요. 진루 기회라는 게 생겨. 이건 아웃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다음 베이스를 노리는 행동. 그거 언제 해요? 주로 이 과감하게 아웃될 가능성을 무릅쓰고 다음 베이스를 막 노리는 것을 되게 도루라고 합니다. 도루는 영어로 스틸이에요. 뭔가 느낌이 오죠? 훔치는 거예요.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훔치는 행위가 스틸인데, 자, 도루 아무 때나 해도 되냐?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죠. 경기를 할 수 있는 인플레이가 가능한 준비된 상황에서 도루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한데 투수가 공을 잡고 타자가 타석에서 준비된 상황에서 도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되는 타자가 막 이렇게 막 타석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뛰면 심판이 돌아오라고 그래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인스타 터집니다. 야구도 모르는 놈. 이러면서 타자가 준비가 되고 투수가 준비된다. 그러니까 타자가 준비 안 됐으니까 투수는 신경 안 쓰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휙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자와 투수가 준비된 상황이라는 걸 가정하고 그때 도루가 허용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진루 기회가 생긴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타자가 친 공이 푹 날아가서 외야수가 그냥 잡았어. 뜬 공을 잡았어. 땅에 닿기 전에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땅에 닿아서 아웃이 됐어. 아웃은 선언이 됐지만 경기가 중단되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건 투수와 타자가 준비를 하고 투수가 공을 갖고 있지만 경기가 중단된 상황은 아니야. 그럼 뛸 수 있는 거잖아, 과감하게. 마찬가지로 야수가 공을 잡아서 아웃이 됐더라도 경기가 중단돼. 데드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틈을 노려서 주자가 뛰어볼 수 있어, 한번. 아닙니다. 뛸 수 있는 상황은 아웃이 된 이후에. 완전히 포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트라이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진루를 기울. 도루랑 비슷해요. 여기 잡았으면 과감하게 인플레이 상황에서 다음에 있어. 마찬가지로 투수가 포수랑 공을 던지려고 하고 있을 때 3루 주자도 뛰어도 돼. 공보다 빨리 올 자신 있으면. 한 번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롯데 외국인 투수 감보아가 왼손 투수예요. 1루 쪽을 보고 있잖아. 3루 주자는 안 보여. 근데 항상 경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던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거를 딱 눈치채고 있다가 감보아가 이런 순간 휙 뛰어들어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상대 성공했습니다. 3중 도루라고 1루, 2루, 3루주가 다 도루를 성공을 했어요. 감보아 인사하는 동안 예의 바른 감보아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도루도 어쨌건 이렇게 진루 의무가 아니라 진루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노려서 하는 것들이 도루와 희생 태그업이라고 불러요. 요 플레이를 태그 느낌상으로 받으면 베이스를 찍고 가야 돼. 원래 가게가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찍고 있다가 팡 뛰는 게 태그업 플레이. 잡기 전에 움직인 게 나중에 들키잖아요. 그럼 아웃이 돼요. 심판한테 얘기해요. 쟤 좀 일찍 뛴 것 같아요.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필 플레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여기다 공을 딱 던져보면 심판이 보고 있다가 먼저 뛰었어. 아웃 혹은 아니야 괜찮아. 제대로 제 타이밍에 뛰었어. 이러고 판단하는 요거 비디오 판독도 가능하고 요렇게 태그업 플레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아웃이 만들어졌어도 움직일 수 있는 다음 베이스를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27개의 아웃 카운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법. 그래서 번트를 내기도 하고 번트를 대는 건 마찬가지로 번트면 거의 땅에 닿잖아. 땅에 닿게 하려고 번트를 대는 거잖아요. 야구 규칙상 땅에 안 닿고 그냥 잡으면 뛸 수가 없잖아. 그럼 미리 뛰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번트 작전을 낸다는 건 야, 이 공을 무조건 땅에 닿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닿게 할 거니까 믿고 주자들은 그냥 투수가 공 던지자마자 뛸 수 있겠지. 그랬는데 이걸 잘못했어. 떴어. 그럼 여러 명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인스타 터지겠지. 예, DM 박살나고. 야구는 그래서 그렇게 세밀한 작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태그아웃, 포스아웃, 태그아웃 이런 과정에는 야구에 이런 규칙이 있다. 야구공은 땅에 닿고 나서 인플레이다. 아웃이 되고 난 다음에 진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진루 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가는 게 야구의 기초를 이해하는 조금 더 중요한 방향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야구의 어려운 얘기만 한 것 같잖아요. 여기에 안전 진루권이라는 게 더 있습니다. 막 뛰지 않아도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어 라고 선언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볼넷. 타자가 공을 잘 골라내서 볼 4개를 얻으면 안전하게 1루까지 갈 수 있어. 물론 요즘에 경기 스피드업 때문에 약간 뛰어가기도 하는데 안정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해 행위라든가 공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을 때 아까 야구장 있잖아. 야구장 이렇게 야구장 담장에 이렇게 있는데 공이 맞긴 맞았어. 땅에. 근데 얘가 땅에 튕기고 넘어가 버렸어. 그럼 공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플레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루까지만 가게 해줍니다. 규칙이에요. 2루까지 안전 진루권이 보장이 돼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수비를 하다가 던졌는데 잘못돼갖고 막 더가웃에 들어가면 투베이스 추가 진루권 이렇게 해서 뭐 주자 베이스 2개를 더 가게 해주고 이런 규칙들이 있어서 어쨌건 야구에는 진루 의무 진루 기회뿐만 아니라 안전 진루권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여기 땅에 맞은 게 아니라 여기 담장 여기 꼭대기 있잖아. 여기 딱 맞고 넘어갔어. 아까 펜스 뭐라고 그랬죠? 펜스는 땅이에요. 땅에 맞고 넘어갔죠. 이렇답니다. 물론 이제 로컬 룰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 선 쳐두는 경우 있어서 노란색 선 요거 넘어가면 홈런이에요. 기준에 따라서 노란색 넘어갔으면 홈런이라고 쳐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펜스 위에가 약간 폭이 있잖아요. 요 앞에 모서리를 딱 맞고 넘어가는 수가 생겨요. 이건 펜스 맞았기 때문에 홈런 아니다. 물론 이 앞에 노란 선이 여기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건 다 홈런이고 그런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이 안전 진루권이라는 것도 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야구는 아까 말했듯이 베이스를 점유해 가면서 밀어내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그 야구와 관련된 격언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3루에서 태어났는데 3루타를 친 줄 안다. 여러 가지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지가 3루타를 친 줄 알지만 사실은 3루에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사실은 자신의 노력으로 3루까지 갔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집안, 아주 좋은 기회, 뭐 여러 가지 유리한 환경에서 여기를 간 것을 마치 자신의 성과로 착각하는 상황에 대해서 빗대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막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알고 봤더니 사실은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3루까지 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야구에 되게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이건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베이스는 반드시 1루에서 2루, 3루 돌아가는 거고 그 선수가 3루에 갔다는 건 대부분 3루타를 친 경우도 있겠지.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야구의 기초 원리는 한 명이 어렵게 1루를 나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을 잘 고르든 정확하게 타격을 하든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1루로 간 다음에 나머지 후소, 아까 라인업이라고 했죠. 1번부터 9번까지 이 선수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2루를 갔다가 3루를 갔다가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종목이에요. 그게 팀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자기가 3루타를 치고 3루에 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야구의 더 중요한 요소는 어쨌든 살아나가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홈까지 들어오려고 목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료의 아웃 카운트가 그냥 날아가지 않도록 멀리 친 외야 뜬공이라면 가능한 기회를 노려서 다음 베이스를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선수의 아웃이 아깝지가 않아. 27개의 아웃 카운트로 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나 아웃 베이스가 아깝이야. 홈런 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27개의 카운트를 그중에 나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아껴가면서 씀으로써 나의 동료들을 다음 베이스로 보내느냐가 야구의 핵심 원리예요. 이걸 잘하는 팀이 승리하는 팀이고 이걸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팀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홈런 하나 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휘두르고 들어오면 헛짓거리. 삼진을 당하면 거의 타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떻게든 공을 굴리거나 띄우거나 멀리 보내야 여기 있는 주자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모아지는 게 야구고 그게 3-3은 9가 알려주는 철학.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진루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1루에 있는 주자, 2루에 있는 주자, 3루 주자는 다음 주자가 움직여야 되면 반드시 다음 베이스를 노력해 줘야 돼. 아니야, 나 다음에 여기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너 죽어. 그냥 내가 여기 지킬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 경기 나가기 싫어. 나 여기 뛰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버티고 네가 죽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타자의 도움을 혹시 받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다음 타자의 자리를 반드시 열어주고 다음 베이스를 향해 뛰어가야 돼. 이게 진루 의무로 하는 거고 이게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도 먹었잖아요. 다음 베이스를 향해 가줘야 이 자리를 그 다음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나이가 먹은 상황에서는 어쨌건 어른들은 다음 베이스를 자꾸 가줘야 된다. 맨날 청춘들한테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노력해 이 새끼야. 니들이 실험을 해야지 도전을 하고. 그럼 지금 실험과 도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음 베이스를 향해서 막 가줘야 돼. 길을 열어줘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가 나와서 그 다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야구가 주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 하나, 아까 안전 진루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야구를 잘할 수 없어요. 모두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홈런을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방망이를 들고 있기도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강한 타구를 만들지 못했지만 정교한 선구안으로 파울을 만들어내서 볼넷을 얻는다면 이 선수에게는 안전하게 1루까지 갈 수 있는 진루권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사회에 이런 안전한 진루권, 최소한 뭐 안전 진루권이 막 1루에서 3루까지 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홈까지 들어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에게 볼넷을 주고 그 볼넷을 바탕으로 1루까지는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이고 또 다른 김영균, 또 다른 김충현이 나오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 그리고 희망을 주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야구가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수비 배웁니다. 수비는 어떻게 하는 수비가 좋은 수비인가. 이 수비에도 어마어마한 철학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